될까? 1-4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을까? 가보자. 13분 내로 어떻게든 달려봅시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컬리 브레이스, 유저 컬리 브레이스, 중괄호를 사용해서 오픈 어 윈도우 투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로 향하는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따옴표로 문자열 전달하기. 문자열은 따옴표로 그냥 전달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거 대신에 변수를 전달하고 싶어. 변수에 담긴 값을 동적으로 넘기고 싶으면 그때는 따옴표 대신에 중괄호로 end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네. 중괄호로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네임 요거는 문자열로 들어갔지만 요거는 요 변수 아바타가 들어온 거고 요 디스크립션이 들어온 거죠. 왜 화면이 안 나오니? 나오네. 걱정인가 했어요. 순간적으로. 자, 이미지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아바타 CSS 클래스명은 클래스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괄호로 들어가 있다. 중괄호는 자바스크립트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 넣어주면 된다. 네임 변수를. 그레고리 자라의 투두 리스트. 그레고리 자라에서 헤이디 라마로 변경해 보세요. 투두 리스트 제목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디를 이거 열어다 보자. 어디를 뭐 헤이디 그레고리가 어딨어? 위에 거를 하는 얘기일까? 음, 자, 포맷 데이트 호출한 거, 예, 이게 순서가 지금 요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위에 거를 가지고 한 것 같아. 요거를 바꿔보라는 얘기겠네. 그죠? 헤이디, 이렇게 바꾸면 헤이디 라마로 바뀌었죠. 그 얘기고. 밑에 거는 요 부분만 밑에 건가 봐요. 이렇게 가자. 자, 포맷 데이트, 요 부분이죠. 포맷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인터널라이제이션 데이트 타임 포맷으로 해서 위크데이를 롱으로 줬고 그렇게 했더니 먼데이가 나오더라. 근데 여기를 숏으로 하면 먼으로 줄었고 어, 시간은 안 나오네. 음, 2디짓. 그럼 2023년으로 나왔죠? 원스도 2디짓. 데이는 뉴메릭 합시다. 그러면 3월 13일 23년 월요일 이렇게 나왔죠. 여기를 다른 걸로 네로 하면은 M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뭐 그런 걸 넣을 수 있다고 요 포맷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한 거죠. 투데이라는 거를. 이 투데이는 어디서 났냐? 뉴 데이트죠. 뭐 그거고. 중괄호 사용 위치. 중괄호를 두 가지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텍스트로 사용할 때. 뭔 소리야? H1 names to do list는 작동하지만 요 태그 위치에 H1이 들어갈 할 위치에 중괄호를 넣는 건 동작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나는 H1을 쓰고 싶어.
이렇게 만들면 될까? 안 되죠? 태그는 안 된다. 컴포넌트는 되는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를 여기다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돼요. 지금 H1 열고 닫는 거 사이에 얘네들을 깡그리 무시했죠? 왜냐면 얘가 칠드런을 렌더링 안 하고 있어서 그래. 칠드런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나오죠, 다시. 네, 이렇게 컴포넌트는 이 함수 내부에서 다른 변수로 받아서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되지만 div 태그 넣고 싶다. 안 돼요. div는 오직 마지막 리턴 부분에서 여기서만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열고 닫는 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였고요. 그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왜냐면 요거를 H1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문자열이 돼야 되고 그래도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있죠. 자, 이중 중괄호 사용은 중괄호 안에 다시 중괄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중괄호 바깥의 중괄호는 자바스크립트의 창을 열었을 뿐이고 안쪽 중괄호는 말 그대로 중괄호다. 객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CSS에 스타일을 넘겨주고 싶을 때 이렇게 객체 형태로 해서 카멜 케이스로 나열한 스타일을 전달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보통 다 이렇게 객체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음, 네, 그렇고요. 중괄호로 더 재밌게 more fun with라고 돼 있는데 아, 네. 딱히 재미는 없는 것 같은. 네, 뭐 그렇고요. 펄슨 객체는 네임 문자열과 테마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펄슨의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펄슨 테마, 펄슨 네임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요거는 재밌겠다. 요건 재밌다기보다 요건 얘기해 볼 만하다. 자, 여기 앱.js에서 지금 펄슨의 네임, 테마,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펄슨.테마, 펄슨.네임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안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체 할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하면 이렇게만 가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통 프롭스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앱에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를 빼주면 앱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펑션이 없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는 프롭스로 받을 거잖아요. 펄슨을. 네, 펄슨으로 받은 상태에서 바로 펄슨을 다시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 할 거면 결국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함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수 안에서. 딱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쓰는 거죠. 펄슨 정보를 전부 쓰지도 않아요. 여기에 뭐 에이지가 있었다라고 해도 안 쓰는 거죠, 여기선. 나는 요것만 필요해. 네임과 테마만 필요해. 그래서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 그 뭐야 구조분해 할당이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잘 써야 실력이 금방 올라갑니다. 이거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객체 구조분해 할당에 대해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지만 이거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나요? 여기가 원래는 요 전체가 프롭스가 들어와요. 그죠? 근데 네임은 프롭스의 네임이다 라고 하면 테마는 프롭스의 테마다. 그럼 이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이거랑 위에랑 아래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 돼요. 아, 이게 프롭스에 있는 펄슨이죠. 이렇게. 그거를 프롭스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왔는데 그 객체 안에는 펄슨만 있으니까 펄슨만 받을게 라는 게 여기까지인 거고, 그거를 다시 펄슨에서 안에 있는 네임과 테마만 뽑을게 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결해지죠. 내부는 신경 쓸 게 없죠. 이러면 이제 이걸로 바꿔도 그러면 리턴까지 없앨 수 있고, 에러 함수로 바꾸면 함수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딱 JSX만 남는 형태가 많아지는 거죠. 로직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괄호로 묶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딱 프롭스를 받아서 JSX를 그리기만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를 적극적으로 쓰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더해서 디폴트 파라미터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제남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없을 때, 그죠? 네임이 없었더니 제남이 알아서 들어왔죠, 이게. 그러면 이 투두 리스트를 여러 개를 그렸다라고 할 때 펄슨 2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펄슨 2라고 가면 네임이 없다라고 하면 둘 다 제남이야? 왜 네임이 없어? 네, 이러면 이름이 있을 때는 이름이 있어가 나오지만 이름이 없을 때는 제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름 없어. 이렇게. 네,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죠. 그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 플러스 디폴트 파라미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거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리액트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디스트럭처링 어사이먼트 구조분해 할당, 그 다음에 디폴트 파라미터 기본값, 기본 파라미터? 기본 인자?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이런 명칭으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은미님, 이 코드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 구조본 이렇게 봤는데 네. 전혀 감이 안 이게 잡히네요. 뭔 소린가 싶었죠. 네. 네.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를 접하실 때 어떤 거부터 찾아야 될지도 모를 수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뭐 요약은 이렇게 나왔고 넘어갑니다. 실수를 고쳐보세요 라고 하는데 뭐 금방 되겠죠? 11시를 넘겼지만 거의 끝나가니까 빨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가 문제냐? 오브젝트는 밸리드하지 않아 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가 오브젝트냐? 유전 어레이 인스테드 배열을 사용해라. 여기만 봐서는 펄슨.테마 스타일 잘 넘어갔고, 펄슨이라는 거 자체가 들어간구나. 여기가 문제구나. 자, 에러 메시지가 여기선 잘 안 나왔는데 줄을 찍어줄 것 같은데 안 찍어주네. 이렇게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 객체가 그 자체가 JSX 안에 바로 들어오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면 왜 여전히 그래? 실행 또 문제가 있는 데가 있나? 테마도 테마요? 테마는 여기는 괜찮아요. 스타일로 들어가서 객체로 들어가도 돼요. 뭐지? 이거 뭔가 여기서랑 다른가? 여긴가? 여기도 똑같아 보이는데? 멈췄나? 아, 됐네. 멈췄었네. 그냥 뻗었어가지고 그랬네. 그죠? 아무튼 여기가 지금 문제였던 게 객체가 들어왔는데 객체를 투스트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에러를 던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체가 들어왔을 때는 잘못이 있고 만약에 이게 배열이다라고 하면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럼 배열을 피해주고 다시 순수한 값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잘 찾아줘야 됩니다. 그거였고, 아유, 이게 제가 많이 열려있네. 두 번째, 정보를 객체로 추출하세요. 음, 뭐 다 돼 있는데? 뭘 하라는 거지? 이미지 URL을 펄슨 객체로 추출하세요. 아, 요거를 이미지 URL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person.image URL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도 사실 person.name이 오면 되겠죠. 그 얘기고, 중괄호 안에 표현식을 작성하세요. 어? 이건 왜 예제 코드가 없지? 여긴 있는데? 에헤이. 에헤이. 누가 했어요, 이거? 아래 객체에서, 이미지 아이디 뭐, 저거 저거 아닙니다. URL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고,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태그의 지정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봅시다. 뭔 소리냐. 베이스 URL이 있고, 베이스 URL과 펄슨 이미지 아이디와 펄슨 이미지 사이즈를 지금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넣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 JSX 문법의 중괄호를 쓰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서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미지가 깨졌어. 어떻게 깨졌나 한번 봅시다. 요건 재밌네. 그냥 그대로 들어갔죠, 지금? 여기에. 옆으로. 자,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서 봅시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생김새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서는 중괄호 문법이 전혀 통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일단 다시 바깥을 중괄호로 감싸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조합이 될 거예요. 됐죠? 중괄호가 JSX 자바스크립트로 이스케이프 처리를 해주는 창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서는 표현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문자열을 더해서 조합을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식, 똑같이 중괄호를 묶는 것까지는 그대로 있고 요거가 가는 거죠. 이제 그 템플릿 리터럴
그대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죠. 아까 문자열 조합한 거랑 ES6에서 나온 템플릿 리터럴로 조합한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문자열 안에 이스케이프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접근을 하되 전체는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ES6에 있는 템플릿 리터럴 문법으로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솔루션을 한번 볼까? 얘는 어떻게 했나? 네, 첫 번째로 똑같이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죠. 다 더하는 걸로. 아니면 얘는 지금 함수를 아예 분리를 했어요. get image url이라고 하는 함수로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템플릿 리터럴 얘기는 없네요. 어쨌든 근데 템플릿 리터럴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것도 공부를 안 돼 있는 분은 이것도 공부가 돼 있으셔야 돼요. 결국 하다 보면 결국 그래요. 리액트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지식이 많이 지내다 보면 계속 느끼실 거예요. 살면서. 아, 이것도 ES6구나. 아, 이것도 그렇구나. 리액트만 한다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리액트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그 외적으로는 전부 자바스크립트가 된다.